자, 이번 시간에 논의 드릴 주제는 제일 간단한 주제고 실제 문제 풀기는 만만치가 않은 주제예요. 그래서 종합소득세라고 하는 주제가 되겠는데, 우리가 이제 세법이요, 양도소득세가 8문제 내외가 보통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세법 16문제 중에서 7문제, 8문제 거의 대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는 한 2년에 한 번꼴로 한 문제씩 구성이 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소득세라고 하는 거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가 있고요, 양도소득세가 있고요, 퇴직소득세라고 해서 3가지 종류. 그래서 이 소득세 납세 의무라고 하는 것은 과세 기간이 끝나는데 어떻다? 소득세 납세 의무가 성립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소득세는 이제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 의무가 성립하게 된다.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가리켜서 과세 기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종합소득세라고 하는 거, 자, 우리 소득이 대단히 많습니다. 총 세법에서 소득세법에서는 8개를 예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고요. 그리고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가 과세가 되게 됩니다. 기타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등등등 6개, 토탈 6개가 있는데 이 6개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라고 하는 것이 과세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렇게 일단 뼈대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자, 이 퇴직소득세하고요, 양도소득세는 매년 규칙적으로 발생하거나 이런 성격의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분리해서 따로 과세가 이루어지고요. 나머지 6개 소득은 살다 보면 막 생기는 소득이라 이렇게 해서 묶어서 종합소득세가 과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일 단순화시키면요, 소득이 있으면 어떻다?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이제 논의의 전제를 삼고요. 제일 간단한 주제가 사업소득하고요, 기타 소득을 구분 짓는 게 출제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소득, 기타 소득에서 사업소득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주택임대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전형적인 사업소득의 예시값이 됩니다. 그렇다 치고 기타 소득, 자, 주택임대소득은 아니고요, 상가임대소득 아니고요, 토지임대소득 아니고 지역권 그리고 지상권이라고 하는 표현 나와 있죠. 지역권을 설정해주고 받은 금품은 기타 소득으로 분류한다. 지상권을 설정해주고 받은 금품은 어떻다? 기타 소득으로 분류한다. 해서 가볼까요? 지역권이라고 하는 게 이런 식이었었죠. 요역지가 있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승역지가 있게 됩니다. 요역지가 있고 승역지가 있게 된다. 자, 그래서 이 요역지와 승역지라고 하는 거, 요역지 소유자가 자, 승역지 토지의 일부를 이용 등을 하기 위해서 지역권 설정 계약 체결하고 승역지 토지 등기 기록에다가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함으로써 지역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논의의 전제를 삼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 지역권을 설정하고 승역지 소유자가 금품을 받게 되면 소득이거든요. 이때 소득을 뭐로 분류한다? 기타 소득으로 분류한다. 또, 자, 어떤 토지 소유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 소유자가 되게 될 텐데, X토지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이 토지를 건물 소유나 수목 소유, 공작물 소유 목적으로 이용을 하고자 하면은 지상권 설정 계약, 지상권 설정 등기를 통해서 이 사람이 지상권이라는 것을 취득을 하게 된다. 그럼 이제 갑이라는 사람 같은 경우는 받은 돈이 있잖아요. 물론 지상권이나 지역권이 무조건 유상이어야 된다. 꼭 이렇게까지는 않는데 무상이어도 무방하긴 하다라고 이렇게 민법할 때 공부를 하긴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을이라는 사람이 갑에 대해서 일정한 금품을 지급을 하게 되면은 이때 뭐라고요? 이것이 자, 바로 지상권하고 설정해주고 받은 금품이다. 그리고 이걸 분류할 때 기타 소득으로 분류를 하게 된다 해서 끝났어요. 모르면 다 뭐예요? 사업소득으로 해석을 합니다. 뭐가 됐든 간에 다 물어본다. 사업소득. 그런데 지상권, 지역권 들어가 있으면 뭐가 된다? 이건 기타
기타 소득. 너무 간단하죠. 근데 나중에 지문 보시게 되면 너무 간단한 게 아니란 느낌. 말을 이제 너무 간단하니까 약간 말을 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무슨 소득이든 뭐 주택 임대 소득이든 뭐든 간에 다 사업 소득으로 분류한다. 지상권 지역권만 뭐가 된다? 기타 소득. 그래서 시험 지문 구성할 때 점점점은 기타 소득이다라는 명제가 있게 되면은 지역권 지상권 들어가야 되고 점점점은 기타 소득이 아니다. 그러면 지역권 지상권만 없으면 되는 것이다. 점점점은 사업 소득이다라는 명제 있으면 그 앞에 지역권 지상권만 없으면은 이것은 사업 소득이 되게 된다. 이렇게 단순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해요. 의미를 하나하나 새기기에는 이게 이제 출제 비중이 너무 떨어져요. 물론 수험생 입장에서는 뭐 다 하고 싶을 수가 있을 텐데요. 안 돼요. 해보셨잖아요. 지금 몇 달 했는데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나마 이제 좀 괜찮아지는 것이 수업을 좀 들으시다 보니까 한 번 들을 때 뭐라고 씨부리는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두 번쯤 들을 때 선생님이 강의를 하네. 한 세 번째 반복을 하니까 아씨 아는데 계속하고 지랄이야. 이렇게 이제 숙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을 혼자서 지문을 보게 되면 뭔 소리인지 또 자신이 없어져. 그래서 이제 그런 와중에서 뒤에 이제 특히 주어수로 끊어 읽는 훈련 하시다 보면 대강 세팅이 돼요. 그래서 절대 이건 앞에 읽어서는 안 되고요. 사업소득이 아니다. 기타 소득이 아니다. 기타 소득이다. 사업소득이다. 이런 식의 문제 뒤에 주제를 가지면 그나마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기타 소득, 사업 소득을 대별해 보는 것이 첫 번째 출제 이슈가 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사업 소득 중에서 주택 임대 소득에 관한 이슈가 하나의 출제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주택 임대 소득에 관한 것이 하나의 포인트. 자, 그래서 주택 임대 소득 관련해서 뭐 용어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데요. 총 수입 금액에 산입을 하고 하지 않고 이런저런 구질구질한 얘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좀 체크를 하고 가야 될 텐데요. 자, 요렇게 해서 자, 위치가 잘못되어 있고요. 자, 이제 주택 임대 소득에 관한 것. 주택 임대 소득은 기본적으로 사업 소득에 해당이 되게 될 것이고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게 된다. 여기서부터 얘기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꾸로 한번 가볼까요? 비과세 대상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하나 가지고 거의 다 이제 해결하는 거예요. 요거 하나만 정확히 세팅하면 나머지 문제는 쉽게 공식처럼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 기간 종료를 기준 국내 소재 기준시가 9억 이하인 1주택 소유자의 주택 임대 소득이라고 하는 거.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 임대 소득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비과세가 되게 된다서 다시요. 자, 9억 이하의 1주택 소유자의 주택 임대 소득 등에 대해서는 어떻다? 바로 이게 소득이 얼마가 되든 간에 비과세가 이루어진다. 이거 미리 외우고 들어가셔야 나머지는 기계적으로 때릴 수 있어요. 국내 소재 1세대 1주택 소유자의 주택 9억 이하의 1세대 1주택 소유자의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이루어진다. 그럼 이제 분석 들어가 봐야 되죠. 국외 소재는 주택에 대해서는 금액을 불문하고 어떻다? 바로 종합소득세 과세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할 것. 또 9억 초과하는 경우 거기서 발생하는 주택 임대 소득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다? 바로 과세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 외에 1세대 다주택자의 주택 임대 소득이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금액을 불문하고 어떻다? 과세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논리구조가 이런 식이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9억 이하의 주택을 지금 임차인을 들여서 자기는 이제 세 들어 살면서 임차인 들여서 월세를 받았다. 소득이 얼마가 됐든 간에 국내 소재 9억 이하의 1세대 1주택 소유자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해서는 어떻다? 비과세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 요렇게 논의를 해봤었고요. 자, 그래서 요거 하나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국내 소재 9억 이하의 1세대 1주택 소유자의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이루어진다. 계속 이것만 외우셔야 돼요. 나머지는 좀 기술적인 부분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9억 이하의, 국내 소재 1세대 1주택, 9억 이하의 주택의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가 된다는 전제하에서, 일단은 여기 외에 1세대 다주택자거나 9억 초과거나 이런 경우는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 당연히 과세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국외 소재 주택의 임대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가 과세가 되게 된다. 그럼 이제 소득자세를 계산을 해 보려면은 바로 소득 금액을 계산을 해 봐야 됩니다. 이걸 용어를 이제 총수입 금액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총수입 금액에 다 산입하게 됩니다. 두 번째 암기하실 주제, 총수입 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 해서 일단 공통적인 이슈가 뭐냐면 주택의 보증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택의 보증금이라고 하는 것은 총수입 금액의 경우에 따라서 다 산입하지 아니한다. 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국내 소재 2주택 이하를 소유한 자가 해당 주택을 대여하고 받은 보증금이라고 하는 거, 이 부분은 비과세, 총수입 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집 두 채 갖고 있으면서 자기 집은 자기가 살고 한 집을 보증금, 소위 전세라고 보통 불리죠. 전세를 준 경우 이 부분은 총수입 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월세를 받으면 당연히 어떻다? 총수입 금액에 산입이 되게 될 것이고, 보증금만 받은 경우 어떻다? 총수입 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라고 할 것. 그 다음에 이제 주택이 3채, 3채 이상이라고 할지라도, 받은 보증금의 합계액이 얼마? 3억 이하인 경우 어떻다? 이것은 소득으로 계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다시요. 월세는요, 당연히 총수입 금액에 산입합니다. 보증금도요, 상가 보증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토지 보증금, 이런 것들은 당연히 어떻다? 총수입 금액에 산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주택만 변수가 있다고요. 2주택 이하 소유자가 받은 주택 보증금이라는 것은 총수입 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또 하나, 3주택 이하를 할지라도 3주택 이하에서 3주택 이상에 있어서 받은 보증금의 합계액이 3억 이하가 됐을 때 어떻다? 이때는 총수입 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아닌 거 두 개 외우셨어 해서 2주택 소유자의 받은 보증금, 주택 보증금은 총수입 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3주택 이상이라 할지라도 3억 이하가 되면 어떻다? 이때는 총수입 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뭐야? 산입이라는 개념, 산입하는지 여부를 따져보는 거. 나머지는 모르면 어떻다? 다 총수입 금액에 산입이 되게 된다. 모두 어떻다? 총수입 금액에 산입이 되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산입 안 하는 것만 외우셔야, 절대 산입하는 걸 외우시면 안 돼. 안 하는 것만 기억하셔야 돼. 두 개 외우기도 더 힘들어요. 이걸 자꾸 양을 늘리시면 힘들어집니다. 진짜 나중에 지문 보면서 그냥 머리가 터져버려요. 해서 보증금 3주택 이상 소유하고 3억 초과했을 때 이때 보증금은 총수입 금액에 산입한다 해서 이걸 우리가 간주임대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보증금 곱하기 일정한 수식에 넣어서 얼마의 소득이 발생했는지 이런 식으로 간주임대료라는 개념이 있고요. 월세는 당연히 뭐 주택이 됐든 토지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당연히 총수입 금액에 산입하고, 토지나 건물에 임대를 통해서 얻게 되는 보증금도 일정한 수입이라고 다 잡히게 됩니다. 선세금이라고 하는 거, 깔세라고 보통 시중에서는 불리죠. 그래서 어떤 주택에 대해서, 상가 건물 등에 대해서 3달만 쓰기로 하자, 그리고 미리 일정한 세를 지급을 하게 된다. 이걸 선세금, 이것도 월세 일종이죠. 근데 규칙적으로 내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다 내는 것을 선세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보험 차익, 별일이 다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내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화재가 발생해가지고요, 보험금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보험금에 대해서도, 보험 차익에 대해서도 다 소득으로 잡아서 바로 종합소득세가 과세가 되게 된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그런 거죠. 원래 이제 월세 받아서 소득이 잡힐 건데 화재가 나서 세입자가 없다 할지라도 화재 보험금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총수입 금액에 산입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지급받은 공공요금 중에서 납부액을 초과하는 금액, 이게 또 어떤 얘기냐면 월세는 아까 총수입 금액에 산입합니다. 근데 중간에 집주인이라든가 상가 주인이 이 뭐죠? 공공요금, 전기 뭐 이런 요금, 전기 수도 요금 이런 명목으로
지금 이제 공공요금을 납부를 했다라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공공요금을 납부하는 금액이 초과했다. 이게 어떤 식이냐면 월세 50만 원, 관리비 10만 원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관리비는 거기 보통 다 소요되는 비용이니까 소득으로 안 잡혀요. 근데 이제 월세는 소득으로 잡히게 될 겁니다. 머리를 쓰는 거야. 월세 10만 원, 관리비 50만 원 이렇게 장난을 치게 되면 공공요금을 초과하는 그 금액도 다 총수입금액에 산입을 한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인데 이거를 외워서는 안 되고요. 키워드 산입이라고 하는 거, 그 중에서 우리가 외울 수 있는 것은 산입하지 아니하는 거 해서 2주택 이하의 소유자가 받은 보증금, 주택 이외의 보증금, 이것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3주택 이상이라 할지라도 3억 이하의 보증금 부분에 대해서는 다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서는 실제 외울 게 두 가지 정도예요. 나머지는 이제 지문 속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통해서 이해가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첫 번째, 과세기간 종료를 기준 9억 이하의 1세대 1주택 소유자의 주택 임대 소득은 아까 월세 받았다 할지라도 이것은 비과세 대상이 되게 된다. 비과세 얘기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 이슈가 되는 게 총수입 금액에 산입을 하냐 안 하냐 해서 주택 보증금만 경우에 따라 산입할 수도 있고 아니할 수도 있다. 그래서 주택 보증금을 총수입 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몇 개 안 됩니다. 2주택 이하의 소유자가 받은 주택 보증금하고요. 3주택 이하의 소유자가 받은 3억 이하의 보증금이라는 것은 총수입 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걸 제외하면 나머지는 다 총수입 금액에 산입을 하게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 중에 제일 더러웠던 문제가 시가자, 국내 기준시가 9억의 주택을 보증금, 전세보증금 5억을 받고 예를 들어서 임대를 해줬다. 1세대 1주택자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9억짜리 주택에 대해서 전세보증금 5억을 받았다. 그러면 이제 종합소득세 과세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과세되지 않습니다. 왜?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비과세 대상이라서가 문제가 아니라 총수입 금액 자체가 다 잡히지 않는다. 한번 이래볼까요? 10억짜리 주택을 가지고 있는 1세대 1주택자가 자기는 딴 데 가서 또 전세 살면서 그 주택을 보증금을 8억을 받고 지금 임대를 해줬다라고 했을 때 이때도 종합소득세 내지 않습니다. 왜? 수입 자체가 없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자가 받은 보증금, 1세대 2주택자가 받은 1세대 2주택 이하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받은 주택 보증금은 아예 총수입 금액에 산입하지 않기 때문에 수입이 없어서 과세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좀 이따 문제 가지고 보실 텐데 이게 좀 까다로워요. 상당히 까다로운 거에서 이렇게 해서 나머지는 다 부차적인 내용이야. 그러면 이 파트 종합소득세를 가지고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요.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이 아닌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과세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아니면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각종 이런저런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과세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 중에서 기타소득은 지역권, 지상권 관련하면 그걸 기타소득. 나머지는 사업소득, 특히 주택임대소득 이런 것들이 사업소득에 전형이 된다. 그래서 주택임대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과세기간 종료를 기준 9억 이하의 1세대 1주택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이다. 월세를 얼마를 받았던 간에 집 한 채 갖고 있으면 어떻다? 이때는 비과세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월세 받고 자기도 전세 살 수 있잖아요. 그래도 어떻다? 비과세가 이루어지게 된다. 한편 총수입 금액에 산입하느냐 여부를 가지고 논의를 삼게 되죠. 그래서 제외되는 거, 2주택 이하의 소유자가 받은 주택 보증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금액이 얼마든 간에 총수입 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래서 월세 같은 게 없으면 당연히 수입 자체가 안 잡힌다. 3주택 이하의 소유자가 받은 주택 보증금이라고 하는 거, 이게 3억 이하의 보증금도 총수입 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럼 나머지 모르는 것들은 다 총수입 금액에 산입한다. 키워드가 뭐라고요? 산입이라고 하는 거. 산입되느냐, 포함되느냐, 포함되지 않느냐를 가지고 쟁점을 삼아내게 됩니다. 이렇게 3개 정도 외우셔가고요. 이제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한 3문제 나왔나요? 그래서 1번, 첫 번째. 거주자가 국내 소재 부동산을 임대해서
발생하는 소득, 부동산 등을 임대해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여기 지상권 나와 있나요? 지상권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지상권의 대여로 인한 소득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기타 소득이라고 부르게 되죠.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이게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사업소득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사업소득. 그래서 이 지문이 좀 까다로웠는데 이런 논리구조죠. 기타 소득은 사업소득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기타 소득은 사업소득에는 어떻다? 바로 포함시키지 않는다. 지상권의 설정으로 받은 소득은 사업소득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문제가 상당히 까다로웠던 지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 자, 그 다음 2번.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키워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맞죠? 사업소득 앞에 지상권, 지역권 없으면 어떻다? 나머지는 다 사업소득이라고 하는 거. 세 번째, 끄트머리. 자,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 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한다. 좀 이따 설명드릴 텐데요. 자, 지금 종합소득세라고 하는 거, 사업소득이나 기타 소득이나 각종 소득, 자,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런다? 종합소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혹시 주택 임대업에서 뭐 문제가 생겨가지고 결손금이 발생하면 그건 소득, 다른 소득에서 어떻다? 까주게 된다. 이런 얘기를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 표준을 계산할 때 빼주게 된다. 그러니까 이 지금 뭐죠?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만약에 손해를 볼 수가 있다고 손해를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안 나가. 관리비나 이런 것들은 다 들어가야 되는데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아서 손해가 발생했다. 근데 이 사람한테는 다른 소득이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기타 소득에서 얼마가 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소득에서 얼마씩 있다고 했을 때 나중에 전체 과세 표준을 계산할 때 이건 손해 본 거니까 이건 어떻다? 빼주게 된다. 어려운 지문이고요. 몰라도 돼요. 자, 그 다음에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보유한 상태에서 그중 1주택을 임대하고 연간 1,800의 임대를 받았을 때 과세 대상. 자, 키워드 과세 대상.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응하는 게 뭐죠? 비과세 대상이라고 해서 비과세 대상은 자, 1세대 1주택 그리고 얼마? 9억 이하가 되게 되면 어떻다? 비과세 대상이 된다. 근데 지금 부부가 각각 한 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1세대 2주택이죠. 그럼 당연히 있던 과세 대상이 되게 된다. 이런 논리 구조예요. 그래서 과세 대상이란 말이 나오면 자꾸 뭘 생각해야 돼? 비과세 대상이라는 개념을 체크해 봐야 돼. 1세대 1주택 9억 이하의 주택에서 얻게 되는 주택 임대 소득은 비과세 대상이 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 임대보증금의 간주 임대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금융수익을 차감할 때 금융수익은 수입이자의 할인료, 수입배당금, 유가증권의 처분이익을 하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아까 이제 기역번은 옳은 표현, 니은번도 옳은 표현, 디귿번 모르겠고요. 지금 가볼까요? 디귿번, 이거 설명드렸는데 옳은 표현인데 어려웠었고요. 그 다음에 4번도 옳은 표현이 되는 거죠. 답은 몇 번? 5번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의미 없어요. 우리가 이제 이런 비슷한 식의 문제가 등록면에서 2번 출제가 됐었는데 손 못 댈 지문이고요. 이건 찍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안 된다고요. 앞에 4개만 계속 반복해서 보셔야 돼. 그래서 문제 구성할 때 이런 문제가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쓸데없는 소리를 말도 아니게 틀리게 구성을 해봅니다. 해설 보면 어마무시하게 길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외울 수도 없고 외워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가만히고 이제 3번 질문 이제 욕심 부려볼까요? 3번. 자, 손해가 발생하면 어떻다? 종합소득 과세 표준 계산할 때 그만큼 빼주게 된다라고 하는 거. 나중에 양도소득세 할 때도 그런 얘기가 나중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같이 비교를 해드리겠고 답은 5번. 그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부동산 임대와 관련해서 발생한 소득이라고 해서 틀린 것은 자, 과세가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우리가 외울 건 뭐야? 비과세. 국내 소재 9억 이하의 1세대 1주택 소유자의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해서는 어떻다? 비과세. 이렇게 가야 되죠? 그래서 그거 아니니까 이건 어떻다? 과세가 된다. 이게 뭐가 나올지 몰라? 과세가 된다는 표현에 뭐가 나올지 모른다고요? 그러면 그걸 하나하나 외워서 쇼부를 보는 게 아니라 과세 대상, 비과세 대상 하게 되면 비과세 대상 하나만 정확히 외우시면 나머지는 어떻다? 과세 대상이다. 이렇게 패턴 잡는 거예요.
키워드를 과세 대상 또는 비과세 대상으로 잡아주셔야 된다고요. 절대 여기에 나오는 수백 가지의 경우수를 출제위원들이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수많은 경우수를 다 준비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과세 대상이라고 하는 거 키워드. 과세 대상과 관련해서 우리가 외울 수 없고요. 비과세 대상, 국내 소재, 9억 이하 1세대 1주택 소유자의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해서는 어떻다? 비과세. 그래서 비과세가 아니니까 어떻다? 과세 대상 이렇게 할 테고요. 2번 산입한다라고 돼 있죠. 산입한다라고 돼 있죠. 자, 보니까 3주택 소유자가 받은 보증금 합계액이 2억일 때 틀렸죠. 자,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으면 3억 이하가 됐을 때는 어떻다? 산입하지 아니한다. 아까 우리 산입하지 아니한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주택의 보증금이라고 해서 2주택 소유자가 받은 보증금은 금액을 불문하고 총수입 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주택 이상 소유했던 사람이 받은 보증금이 3억 이하가 되면 어떻다? 총수입 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것도 이제 키워드가 뭐가 된다? 산입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지금 실제 중요한 쟁점 다 나왔어요. 과세 대상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산입 여부. 이 두 개만 외워서 효부를 보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틀린 표현 되나요? 그래서 2번이 볼까요? 그래서 산입한다니까 틀린 표현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끝내야 돼. 두 가지로 끝내셔야 돼. 나머지 지문 봐봤자 의미가 없고 여러분들 이제 외워야 되는 게 결국은 뭐냐면은 이 파트를 접근해 가실 때는 키워드 한 3개 되나요? 기타 소득과 사업 소득, 그리고 산입한다, 그 다음에 과세 대상 또는 비과세 대상이라고 하는 거. 요 3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문제를 다 해결한다고 생각하셔야 돼. 일단은 3가지로 그냥 무조건 가는 거야. 첫 번째 기타 소득, 사업 소득, 두 번째가 산입한다, 세 번째가 비과세 대상. 근데 시험 문제 볼 때 과세 대상이라고 해서 짜증내지 말고 비과세 대상이 아니면 다 과세 대상이 되게 된다.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실제 시험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키워드 2개 다 나와버렸고 그 중에 답을 뽑아냈거든요. 뒤에 읽어봐서도 안 되고 읽으려고 생각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계속 아까 종부세 같은 문제도 그렇지만은 지문기 길이가 겁나게 길어가지고 이게 봐도 기억이 안 나요. 시험 보실 때요, 한 3번씩 막 읽고 그럽니다. 마음이 급하니까 더 급하게 읽어요. 그럼 모르겠으니까 한 번 더 읽어봐요. 그래봤자 여전히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 지문 보실 짧은 거 위주로 딱딱 끊어가는 지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들은 바로 한 15초, 20초 만에 답 체크하고 바로 넘어가셔야 돼. 딱 떨어지는 문제 유형에 해당이 되니까. 아까 앞에 같은 문제가 결국 5번 찍어야 되는 그런 문제는 아무리 시간을 세이브해도 1분 넘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자, 3번 지문 끝머리 보니까 산입한다라고 돼 있죠. 산입한다라고 돼 있죠. 2주택 소유, 2주택, 그 다음에 이제 2개 상업용 건물을 소유한 자가 각각 보증금을 받았을 때 2개 상업용 건물에 대해서는 총수입 금액에 산입을 한다. 2주택 소유자 주택 보증금은 총수입 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 똑같이 반복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택 임대소득이 과세되는 공가주택은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그래서 비과세되는 게 뭐라고요? 9억 이하의 1세대 1주택 소유자의 주택 임대소득은 월세를 아무리 많이 받았어도 다 비과세되게 된다라고 할 거. 그 다음에 산입한다 나와 있죠? 산입한다 그러면 앞에 뭐가 없어야 돼? 자, 3주택 이상 소유자의 3억 이하의 보증금, 요거 산입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2주택 소유자까지 받은 주택 보증금은 어떻다? 총수익 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럼 나머지 뭐라고요? 총수익 금액에 산입한다. 아까 설명드렸던 주제예요. 그래서 이걸 외워서 보는 게 아니라고요. 키워드로 잡아가셔야 돼. 그래서 요렇게 하나 보셨고요.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소득세법상 국내 소유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발생하는 소득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해서 가볼까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라고 나와 있죠. 해서 이 문제가 제일 까다로웠어요. 보니까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10억인 주택을 전세금을 받고 임대해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아니한다라고 해서 표현이 좀 거슬리는데 이건 비과세 문제가 아니라 비과세는 비과세죠. 왜냐하면 소득 자체가 없으니까. 이게 10억이라는 금액 때문에 움찔해요. 9억 이하의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이거 뒤지기 외웠거든요. 근데 이 문제가 제일 어려운 지문이었던 거야. 주택 1주택 소유자가 받은 주택 보증금은 아까 2주택까지 소유자가 받은 주택 보증금은 어떻다? 총 수익 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얘가 주택 보증금 10억짜리 주택을 가지고 주택 보증금만 받았다. 월세를 안 받았다라고 하면은 이때는 소득자폐차가 잡히지 않기 때문에 어떻다? 비과세 대상이 된다. 사실 대단히 어려웠던 그런 지문이 되겠습니다. 함정을 팠던 케이스고요. 2번 지문 가서 볼까요? 과세 된다라고 돼 있죠? 그럼 다시 비과세 생각하셔야 돼. 9억 이하의 1주택 소유자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해서는 어떻다? 비과세. 그래서 주택 2채를 소유한 자가 자, 한 채는 월세 계약. 자, 이거 총수익 금액에 산입되니까 과세 대상이 될 것이고요. 한 채는 전세 계약. 이건 총수익 금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월세 계약에 의해서 받은 임대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게 된다라고 해서 옳은 표현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해서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주택 거주자의 주택 보유주택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다가구 주택은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데 구분 등기된 경우 각각을 한 개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옳은 표현. 다가구 주택은 원룸 같은 개념인데 밑줄 그으시면 안 되고 쫓아가시면 안 돼요. 우리 약속하셨어요. 자, 비과세 대상, 과세 대상 이 얘기하고 결국은 의미상 총수익 금액에 산입하냐 하지 않느냐 요 얘기로 다 귀결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원룸을 자, 이게 이제 건축법에서는 기본적으로 단독주택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자, 1세대 1주택이 될 수가 있는 거야. 그런데 혹시 호별로 구분해서 등기를 하게 되면은 이때는 여러 개의 주택으로 각각을 한 개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큰 쟁점 안 됩니다. 자, 4번 질문. 자,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된다라고 해서 주택이 임대로 얻은 과세 대상 소득은 사업소득으로서 맞나요? 사업소득으로서 맞나요? 네. 사업소득은 어디?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게 된다. 책에 물어보고 있고요. 자, 주택을 임대해서 얻은 소득은 거주자가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 한해서 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 이걸 틀리게 뽑아서 유치하게 뽑은 거죠. 우리가 사업자 등록을 하고 말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죠. 자, 소득세 납세 의무라고 하는 것은 과세 기간이 끝났는데 소득이 있었다면 어떻다? 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것이지. 지금 보는 것처럼 사업자 등록을 했거나 안 했거나 이런 것들은 납세 의무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 해서 답은 5번인데요. 이 문제는 사실 또 어려웠어요. 1번부터 4번까지의 내용 그중에서 1번, 2번, 4번 정도 가지고 가야겠고 이건 어떻게 보면 상식을 갖고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결코 만만치가 않았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고 잠시 끊었다가 양도소득 관련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